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월 97만 원 정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동안 누락됐던 분들 다시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엑기스 핵심을 가지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금 얼마나 인상되고 누가 더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다른 예산은 다 줄였는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기초연금 인상을 살펴보면은 매월 32만 원을 2024년부터는 33만 4천 원, 약 11,000원 정도 인상이 되어서 연간으로는 12만 원 이상 상승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수당이 월 최대 4만 원 인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합치면 최대 97만 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부가 발표한 핵심 예산 자료를 가지고 취약계층, 또 기초연금, 청년 위주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인상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크게 올랐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지금 18조 증액이 되었는데 역대 최저로 증액을 해서 긴축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복지에 대한 관련한 예산,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렸는데요. 자,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0만 노인 중에 이제는 10분 중에 1명 정도는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종전에 162만 원이었는데요. 이게 183만 원으로 월 21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 연간으로는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늘어난 거고요. 이제 수급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생계급여 탈락했던 분들 이번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기준이었는데 자, 이게 32%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3만 9천 명 신규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들은 2024년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연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구하고 싶어도 자, 10명 중에 1명 어려웠는데요. 자, 88만 명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이제 103만 명으로 약 15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타깝게 일자리 참여 못한 분들 이제 노인 1000만 시대 10명 중 1명 103만 명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내년 초에 노인 일자리 적극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자, 월 4만 원 최대 인상이 되어서 연간으로 따지면 48만 원 인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익형은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껑충 올라갔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자녀들 중요하죠. 지금 교통비 할인이 이제 추가로 해드리는데 자, 저소득층은 53% 최대폭으로 교통비 할인을 들어가는데 2024년 7월에 새롭게 교통비 할인 K패스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도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은 53%까지 최대폭 할인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둘째 아이부터는 천만남 이용권이 100만 원 인상이 되어서 이제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70만 원이 100만 원으로 30만 원 인상이 되었고요. 자, 한 살부터는 35만 원이 15만 원 인상이 되어서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 디딤 씨앗 통장이 그동안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기초수급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만 원을 내가 불입을 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불입을 해주죠. 그래서 1년에 120만 원이면 정부가 120만 원을 더 얹어서 240만 원을 받으니까 이만한 수익률이 없죠.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셔야 됩니다. 디딤돌 씨앗 통장 이제 나이 제한이 완화되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생활지원에서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자, 이게 불임부담금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는 전액 지원으로 바뀝니다. 자, 그동안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일부 내 돈을 내야 돼서 부담이 많았는데 이제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점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육비가 많이 경감이 되는데 앞서 알아본 바대로 2024년에는 300만 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영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1세부터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소득이 종전에는 중위 180%라는 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자, 2024년에는 무려 38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요. 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월 63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월 받는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 6개월만 일자리를 열심히 다니셔도 38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본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종전 27만 원에서 29만 원, 30시간 기준으로 매월 2만 원씩 올라가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노인 일자리 이제는 14만 7천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 잘 준비해서 꼭 혜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원로는 11,000원 정도, 연간으로는 13만 원 이상 인상이 되고, 요거를 노인 일자리에 잘 활용하시면 제법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자, 5만 명 정도가 이번에 기초연금 추가 수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 바로 신청하셔서, 종전에는 665만 명의 혜택인데 이제 7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이것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51만 원에서 월 17,000원 상향이 되었죠. 그래서 매월 52만 7천원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 종전의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만 가구가 추가로 신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이게 전면 폐지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초등학생은 46만 원으로 올랐고, 중학생 65만 원, 고등학생은 72만 원으로, 또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니까 요 교육급여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많이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애인과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다양한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간이 10시간 더 추가되었고,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가 고등학생은 60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바뀐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문을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자, 저소득층이 조금 더 유리해진 부분이 뭐냐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 부분을 붉은색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동안 내가 생계를 위해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이 100%였는데 많이 불이익을 당하셨죠. 다자녀 다인 도소벽지가 이렇게 100% 환산 기준에서 4.17%로 대폭 낮아집니다. 자, 이 말인즉슨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는 건데요. 자, 이를 통해서 2,000가구 이상이 이번에 기초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동차가 있어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붉은색 박스 표시한 것 늦었지만 다행인데요.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게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생계급여가 인상이 되었죠. 21만 원 정도 사행 기준으로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완화를 통해서 2,000가구가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고요.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대상자가 14,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관련한 예산은 518억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자, 그동안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 요구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이 이제 혜택을 보시는 거고, 부양 의무자의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서 추가로 14,000명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이 되었는데 2만 가구 정도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교육급여는 전체적으로 11.1% 인상이 되었고 최저교육비는 100% 수준에 맞춰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 65만 원에서 72만 7천 원으로 7만 3천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주 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생계급여 그리고 조건 완화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 일자리 부분 자세히 뜯어보았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그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와 생계급여 그리고 기초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바뀐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지금 방송 내용을 몇 번 확인해 보셔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챙기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